학창 시절에 학교 선생님 별명을 부른 기억이 있으시죠? 독하다고 해서 독사, 배가 나오셨다고 해서 배불통, 어린 학생들 눈에 비치는 겉모습을 보이는 느낌대로 표현해서 흡사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별명도 있고 과찬하는 듯한 별명도 있고요. 선생님들의 행동이나 특이한 점을 발견해서 지어진 별명도 있습니다. 이따금 학창시절 동창생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선생님 성함은 기억을 못해도 별명을 말하면 금세 기억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별명 하나쯤 있는 게 그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 본인이 듣기 싫은 외모 비하적 별명이 아닌 한 말입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신문이 번갈아 제작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입니다. 책이 있는 마을, 이 시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인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가꿔주시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학창시절 선생님 별명을 이야기했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킹콩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에이 그냥 킹콩이라고 불러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목소리도 큰 선생님을 두고 아이들이 킹콩이라고 부르는 선생님, 바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글을 쓰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동화작가인 윤희로 작가를 이 시간에 만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양희은의 노래 내 어린 날의 학교. 미로나무 따라 큰 길 따라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따라 시냇물을 따라 한참을 가면 어려서 내가 다니던 우리 학교. 작은 동산 위에 올라보면 우리 학교 한눈에 다 보이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 같이 놀았던 친구. 어디서 무얼 하든지 가슴에 가득 꿈을 안고 살아라. 선생님 가르쳐 주신 그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글을 쓰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동화작가인 윤희로 작가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진안에 살고 있는 윤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작가이시기도 하고. 네, 예. 저는 1999년도 3월 1일에 진안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네. 올해로 28년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28년째요. 네네. 학교가 쭉 진안에만 있으셨네요. 네, 그 초임 발령을 이제 진안에서 받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예.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하지 않고 네. 진안에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학교 관사에도 몇 년 살았고요. 관사에. 네, 예. 그다음에 진안 읍내에 이제 새로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네. 그 아파트에서 또 한 10여 년 가까이 살다가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마당과 집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집을 지은 지 올해로 13년째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사실은 마을은 어딘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진안군 북이면 새동리 우정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새동리 우정마을. 네, 장승초등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예. 집입니다. 그 말씀하신 장승초등학교에 꽤 오래 계셨었죠. 네, 장승초등학교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을 근무했고요. 예. 그다음에 다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을 근무해서 총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예. 그 장승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아난 작은 학교로 유명한데, 네. 한때는 폐교위기에 있었기도 했고, 네, 네. 그때 아마 그런 계기로 해서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해 발령을 받고 네. 작은 학교에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마침 2010년도에 이 장승초등학교가 전교생이 13명이었습니다. 13명이요. 예,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는 10년 전에 또는 몇 년 전에 이제 폐교 예정학교라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폐교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고사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아하. 그때 마침 이제 그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그 선생님 몇 분이 그 학교를 살리고 싶은데 윤 선생이 작은 학교 살리는 운동을 하니까 예. 그 학교 살리는 곳에 함께 동참해달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동참을 하게 되어서 2011년도에 학생이 57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김승환 교육감님이 네. 교육감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작은 학교 운동을 하는 장승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혁신학교로. 네네. 예.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면 어떤 학교를 살리는데 더 큰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가장 큰 도움은 작은 학교를 보내고 싶고 새로운 교육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학부모들이 장승초등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서 저 학교를 보내면 뭔가 특별한 교육을 할 것 같다. 예. 그리고 그런 뜻이나 의지를 가진 선생님들이 함께 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이사를 오거나 예. 전학을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57명이 이제 되었고 그 이후로 가장 많을 때 한 100명 가까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나 많이. 네네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벌이셨길래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까? 저는 이제 그 처음에 학교를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했을 때 예. 학교 선생님들의 뜻이 좀 맞아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을 해서 장승초등학교의 철학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학교의 철학. 예, 그래서 이제 그 장승초등학교 철학을 세우는데 선생님들이 2010년도에 학교 시작하기 전에 학교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어떤 철학을 세우고 그 학교의 철학에 따르는 교육과정 내용은 어떻게 채워갈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학교의 철학을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자라는 예. 학교 철학을 세우게 되었고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활동, 어떤 교육 과정을 구성할 것인가, 예.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을 구체로
이제 찾아낸 거죠, 이제. 구체적인 예. 방법들을. 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지리산 종주 2박 3일 지리산 종주 아이들을 데리고 지리산 종주.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모내기. 모내기까지. 예, 모내기도 하고 진안에 있는 고원길이 있거든요. 예. 고원길을 뭐 걷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다 뜻을 맞춰서 글쓰기 지도를 예. 더 깊이 한다든지 그렇게도 하시고. 네, 이런 활동들을 그리고 학급 문집을 내는 거죠. 1년에 예. 한 번씩. 그런 활동들을 선생님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생각을 맞춰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체계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이제 조금씩 다 생각이 맞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처음에 학교 시작할 때니까 퇴근 시간이 10시, 11시일 때가 많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학교에서 예. 새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의 내용을 다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리산 종주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미리 준비하려면 또 그거 준비하는 과정이 또 많이 들고 또 모내기도 해본 적이 없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의 내용을 채우는데 그 채우는 그 과정이나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 뭐 10시, 9시는 보통이었고요. 뭐 12시 넘어서 퇴근한 적도 여러 번이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하신 선생님들의. 네네. 네. 그렇다면 뭐 선생님들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셨겠지만 지리산을 종주한다든가 고원길을 걷는다든가 모내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은 이제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요. 우리 교육계의 지금의 제일 큰 화두가 그 안전사고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면서 좀 지금 엄청 이슈화된 문제인데 그 당시에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게 안전사고 문제가 사실은 예. 교장 교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심스럽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함께 동참하는 과정이 예.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네, 네. 아이들도 적응해가고 네, 이렇게. 네. 우리 윤희로 작가님을 모셨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선생님과의 대화를 좀 했습니다. 다시 작가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윤희로 작가님이 그동안 낸 책들을 살펴보니까 처음에 학교가 돌아왔다. 그 다음에 학교가 살아났다. 또 이제 킹콩샘의 어린이 글쓰기 수업,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책들이 돼 있는데, 처음에 내신 두 책은 제목이 비슷해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학교가 돌아왔다는 처음에 이제 그 제가 책을 뭐 내려고 낸 게 아니고 네. 출판사 내일을 여는 책이라는 그 출판사 사장님이 예. 어느 날 2014년도 한 여름쯤에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서 오셨대요. 그러면서 장승초등학교 살린 이야기를 네. 에세이로 내고 싶다는 거예요. 아. 너무 귀한 이야기고 작은 학교 살린 과정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내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작가가 아니고 네. 책을 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까지 글 쓰신 것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책을 그 출판사에서 내고 싶다는데 예. 선생님들이 한 꼭씩 해가지고 함께 묶어서 책을 내면 어떠냐. 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들이 윤희로 선생님 맨날 일기 쓰시지 않냐. 교실 일기 쓰신 거. 일기. 예, 그런 예.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묶어서 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미안하고 사실은 제가 저 혼자만의 책이 아니고 예. 함께 일군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윤 선생님이 내는 게 맞겠다 해서 예. 이제 제가 썼던 글들을 이제 학교 살린 과정부터 해서 예. 또 우리 장승초에서 그 했던 교육 과정 운영 그런 내용들 철학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그 책을 2015년에 내게 된 겁니다. 네, 이건 교육 에세이. 네, 교육 에세이입니다. 분류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 책은 아마 그래서 그 각 지역에 예. 그 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작은 학교 살린 운동이 예. 그 이제 잘 아시는 남한산 초등학교, 예. 그다음에 사무초등학교, 예. 뭐 충남에 있는 거산초등학교 예. 이런 학교들이 이제 우리 작은 학교 교육연대라는 단체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처럼 장승초등학교도 이제 작은 학교 운동으로 시작한 학교이기 때문에 예. 선생님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고 학교 살린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학교가 살아났다라는 책은 또 다른 네. 동화인가요? 아, 이 책은 또 사연이 있는데요. 예. 그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네네. 그 출판사에 편집자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예. 전화가 왔는데 학교가 돌아왔다라는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로 예. 동화를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동화를 한번 써보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저는 동화 작가가 아닌데요? 저는 못 쓸 것 같은데요? 하니까 그 편집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겪었던 에피소드를 몇 가지 주시면은 작가에게 그 에피소드를 주고 동화책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자존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그 동화책을 이제 1년 넘게 준비를 하고 고치고 다듬고 해서 그 나오게 된 책이 이제 2020년 1월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 편집장님이 참 유능한 기획자네요. 네. 예. 그리고 대단한 보면 분이죠, 이제 사실은. 우리 윤희로 선생님을 윤희로 작가로 만들어낸.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책에 대한 그 평론을 보니까 뭐 작가님의 글을 인위적인 구조가 없는 펄떡펄떡 살아있는 이야기 이런 평가들을 하거든요. 네. 우리 윤희로 작가님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살아있는 모습 어떤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일까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장 제가 귀하게 여기는 거는 제가 발 딛고 있는 곳, 그 학교라는 공간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고 학부모들이고 선생님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귀하게 여기고 그 겪는 이야기들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뭐 지리산을 종주하거나 모내기를 하거나 또는 뭐 공부하는 모습이든 이런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예. 처음에 힘들었던 학교 적응이 힘들었던 아이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장승초에서 지내면서 그 지내는 과정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팔딱팔딱 뛰는 그 아이들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 이게 정말 귀한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 담고 싶었던 겁니다. 예. 이제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갑자기 의도치 않게 동화 작가가 되어버렸는데. 네네. 근데 우리 윤희로 선생님 작가로서 네. 글 쓰시는 걸 보면 원래 글을 쓰기를 좋아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해서 글 쓰기를 접하게 되셨습니까? 이것도 좀 사연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동양초등학교에 1999년도에 발령을 받고 네. 4년 차 때쯤이었어요. 2002년도였는데 3학년 담임을 하게 됐는데 그 3학년 담임을 했던 한 아이의 엄마가 서울에서 그 귀농을 하신 분이었어요.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네. 귀농을 하셨는데 그 어머님이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선생님 국어 시간을 1시간 내주시면은 자기가 그림책을 2권씩 애들에게 읽어주고 하겠다. 근데 그 엄마가 진짜 저는 이제 좋습니다. 이게 부모님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런 걸 저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엄마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림책을 2권씩 들고 와서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꼭 가시기 전에 공책에다가
그날 아이들한테 읽어주었던 책 이야기부터 아이들이 했던 반응 이런 것들을 일기를 꼭 남기시는 거예요. 아하. 아 정말 대단한 분이다. 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네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어머님이 또 이제 한 4월쯤 됐을 때 선생님 혹시 이 학급에 학급 문고를 마련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동화책도 좀 읽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동화책을 잘 모르니까 동화책을 좀 알려주시면 예. 제가 구입을 해놓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잡지가 달마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 좋은 동화책이 막 소개가 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동화책을 우선 처음에 10권 권해주신 거를 제가 이제 구입을 했더니 그 어머님이 옛날 도서관에 보면은 표지에다가 뭐 3학년 우리들의 책 깨끗이 읽읍시다. 뭐 귀하게 뭐 사용합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뒤에는 옛날 도서관에 기억하시지만 편지 봉투가 이렇게 꽂혀 있으면 카드를 넣어가지고 예. 그 카드에다 읽은 소감과 날짜를 적는 그 예. 종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셔서 그거를 이제 한 해 동안 하니까 한 달마다 10권씩이니까 한 100권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책을 다 돌려가면서 읽고 책도 훨씬 좋아하게 된 거죠. 예. 그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어머님이 어느 날 한 6월쯤인가 됐을 거예요. 그날도 이제 책을 읽어주러 오는 날이었는데 네. 마침 제가 그 주에 아이들하고 3학년 교과서에 20년 후에 내 모습을 쓰는 그런 단원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종이에다가 야 너희들이 그때 이제 10살이었으니까 10살 아이들이 30살이 됐을 때 니네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저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고 차는 뭘 타고 집은 어떻게 꾸미고 예, 예. 이런 것들을 재미나게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밌다 하고 이제 책상에다 올려놨는데 그 어머님이 오늘 그 책 읽어주는 날 예. 오셔서 그 내용을 보고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문집으로 내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집이요?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해 제 평생으로 교직 4년차 때 첫 문집을 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집을 내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4학년 담임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야, 나 이거 그냥 문집 내면 안 되겠다. 내가 글쓰기를 공부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찾아보게 된 것이 바로 알게 된 분이 이오덕이라는 분입니다. 이오덕 선생님. 네, 이오덕 선생님을 알게 되고 참 삶을 가꾸는 글쓰기를 알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글쓰기 지도와 저 스스로도 글을 쓰게 되는 예.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훗날 동화 작가로 만들어주신 출판사의 편집장님이 있다면 그 전에 네. 글을 쓰고 학급 문집을 만드는 그 세계로 이끌어주신 아이의 어머니가 또 네. 계셨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권의 책을 내다 보니까 이제 뭐 교사라는 직업도 있지만 동화 작가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뭐 낮에는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또 퇴근 후에는 또 이런 것들을 또 글로 또 쓰고 이런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하는 삶이네요. 동화는 실제로 이제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기 중에는 사실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시간을 예. 이렇게 온전히 그 동화 속에 빠져서 동화를 써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또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예. 또 글은 또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방학 때 도서관으로 출근을 해서 도서관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도서관에서 2주 또는 3주 이렇게 집중해서 도서관으로 출근하면서 동화를 완성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저의 첫 독자인 제 아내에게 먼저 읽히고 고칠 거 고치고 이렇게 해서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작가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연의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에서 매진하고 계신다. 뭐 네,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우선 저한테는 제일 귀한, 그렇죠. 저한테는 귀한 분들이고 그 아이들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글을 쓸 시간은 교실 일기를 제가 또 매주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뭐 2, 3일씩 또는 하루나 이틀씩은 꼭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실 일기에 오히려 이제 쓰거나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낼 건지 또는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동화를 쓸 시간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팔딱팔딱 살아있는 네. 아이들 이야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글을 쓰는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동화 작가인 윤희로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들으신 뒤에 목소리 가다듬고 돌아오겠습니다. 한대수의 노래입니다. 고무신.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아 베이스 들어오고 기타도 좀 울고 장구 때려 바람아 불어라 불고 불고 또 불어라 우리 아버지 멧돼잡이 내리면 돌아온다 이거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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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를 잡아오면 명태국도 많이 먹고 명태국이 나는 좋아 아이고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아 좋아 아 명태국을 먹고 나서 명태가 몇 마리 남는다면 나머지 명태를 팔아서 고무신을 사서 신고 저 언덕부에 있는 우리 조섹시 만나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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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아 좋아 아 우리 조섹시하고 내하고 밝은 달밤에 손에 손을 잡고 아이고 좋아 기분이 좋아 우리 조섹시가 나는 좋아 재수야 와 밥먹어 그거는 그렇다 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수무강이 좋아 시인 여인 미인 노인도 만수무강하고 또 그리고 나도 만수무강하고 바람아 불어라 불고 불고 또 불어라 우리 아버지 멧돼잡이 내리면 돌아온다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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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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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글을 쓰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동화 작가인 윤희로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학교 얘기만 주로 네. 많이 하게 되는데 작년 2025년에 냈던 거의 다 왔어. 이 책은 3년 만에 발표한 동화책인데 2026년 전주 올해의 책 어린이 부분에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이 책에는 행복초 아이들의 용감무쌍 지리산 종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네,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장승초 아이들이 그 2011년부터 해마다 그 지리산 종주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아시다시피 체험학습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장승초 아이들이 지리산 종주를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가 너무 아깝고 그 이야기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예.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 아이들이 그 지리산 종주하면서 성장하는 과정,
도전과 용기를 얻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동화로 써서 우리 아이들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학교도 있겠구나. 예.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동화를 써야겠다 예.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과 지리산 함께 오르는 그 과정에서 예. 나온 에피소드들이 많이 담겨 있겠네요. 네, 네. 사실 그 지리산 종주라는 게 예전에 그 지금 5, 60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대학 때 이렇게 지리산 종주 주로 많이 그랬죠. 네, 그때 많이 네.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때를 추억하시는 분들은 요즘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비박을 못 합니다. 비박이라는 거는 예, 비박을 할 수가 텐트를 없는. 치고 예, 자는 예. 건데 지금은 이제 비박이 안 되고 예, 대피소 저는 텐트 짊어지고 올라가서 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예전에는 막 텐트 짊어지고 예. 준비물 막 가방 엄청 무겁게 해가지고 그렇죠. 갔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대피소 안에서만 자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피소 안에서 잘 때는 사람들이 많이 피곤하잖아요. 예. 이게 산을 오르고 걷고 하다 보면은 그럼 저녁에 9시 전에 예. 불이 다 꺼지고 예. 조용히 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도 뭐 휴대폰을 보거나 속닥거리기만 해도 예. 다른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방해가 되거든요. 되니까.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이들이. 예. 실제 저희가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어른들한테 많이 혼난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도대체 뭘 배웠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은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저희도 선생님들도 주의하게 되고 아이들도 그 과정에서는 대피소에서 예.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고요. 더러 혼나기도 하지만 그 현장에서 직접 그것에 대한 꾸지람도 들으면서 네. 이것은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야 한다. 네. 이런 산 교육이 되는 네,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리를 하잖아요. 예. 요리를 하는데 2박 3일 종주를 할 때 5끼를 아이들이 식사를 해 먹어야 돼요. 어른들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 5명 또는 6명이 한 모둠이 되면은 5끼 식사를 무엇을 해 먹을지를 식단을 짭니다. 예. 그 다음에 준비물을 각자 챙기고요. 예. 그 다음에 코페를 써야 됩니다. 코페를 쓰고. 코펠에다가 밥을 해야 되고 찌개도 끓여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버너를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재료를 쓸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들고 와야 됩니다. 직접 다 예. 들고. 그리고 음식물은 남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즘 아이들 음식물 먹다가 남기기도 하고 하는데 예. 아이들이 거기서는 버릴 데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동물들이 그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이게 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음식물을 버릴 수 없으니까 적당히 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환경 문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요. 예. 그럼 밑에까지 들고 내려가야 됩니다. 네. 이게 엄청난 교육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야말로. 짐을 들고 가야 되니까 예. 6학년 형아들이 들고 5학년들은 그걸 보고 배우면서 예. 나중에 6학년이 되면 또 배우는 거죠. 네. 그게 서로 이제 챙기고 예.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챙기는 것까지도. 그렇죠. 예. 또 더 놀라운 거는 인사성이 밝아집니다. 아. 2박 3일 예. 산길을 걸으면서 네. 어른들을 만나면은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른들이 야, 니네들 대단하다. 예.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 인사를 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인사하면 애들이 인사하고 어른들은 또 칭찬해주고 예. 그럼 아이들은 또 용기 100배. 그렇죠. 와, 우리가 진짜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네. 야, 니네 어느 학교에서 왔어? 예. 니네 정말 멋지다. 이런 게 이제 아이들한테 용기도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박 3일 마지막 날 새벽에 4시쯤에 천왕봉을 오릅니다. 예. 오르면 일출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대체 여기 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고생했던 과정이 일출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어디서 경험하지 못한 그 그러네요. 일출의 경험이 아이들한테는 평생 남게 되는 예.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장엄한 네. 일출 광경을 보게 되니까. 그게 사실 어른들도 보기 힘든 그렇죠. 예, 저도 과정인데. 여지껏 60년 넘은 동안 딱 2번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번, 6학년 때 한 번, 예. 2번을 겪게 되니까 그게 평생에 엄청난 귀한 경험으로 남아서 대학생이 되어도 그 지리산 종주했던 이야기를 예. 가장 값진 자신의 경험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모두 큰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책에 등장하는 아이 중에 지호. 네네. 지호가
저 집까지 걸어갈래요라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큰 울림을 줬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였습니까 이건? 그 장승초에 한 아이가 있거든요. 네. 그 아이는 이제 덩치도 크고 몸무게도 좀 많이 나가니까 예. 걷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예. 싫어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3학년 뭐 1학년 때부터 계속 걷기 활동은 학교에서 하지만 5학년 때 지리산을 간다고 하니까 엄청 싫어했죠. 근데 이제 우선 마이산 종주도 한 10km가 넘거든요. 예. 마이산 종주하고 운장산 오르고 구봉산 올라가면서 그 과정에서 막 엄청 힘들어했어요. 네. 그래도 지리산은 꼭 가야 되니까 학교 교육 과정이 아주 중요한 활동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운동도 하고 예. 하면서 이제 지리산 종주를 이제 했는데 그 아이가 그 2박 3일 동안 비도 쫄딱 맞고 예. 그다음에 고생도 엄청 하고 예. 막 울고 욕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35km 걷고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예. 다리도 엄청 아프고 그렇겠죠. 힘들고 엄마 빨리 저 데리러 와요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예. 평소에 그랬었는데. 평소에 그랬죠. 예. 왜냐하면 집에서 학교까지 절대 걷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킹콩 쌤 저 집까지 걸어갈래요. 와. 그게 저한테 엄청난 감동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지호야 너 왜 그래? 그냥 차 타고 가. 그랬더니 저 지리산 종주 한 게 아까워서 예. 집까지 걸어갈래요. 예. 와 그랬구나. 너한테 그 지리산이라는 곳이 예. 이런 의미로 다가왔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그날 1km 넘게 1.5km를 걸어갔어요. 아이의 삶의 태도가 혁신됐네요. 삶이 그 아이가 그러고 나서 반전이 생기고 예. 그 다음부터는 집하고 학교를 자주 걸어다니고 예. 졸업식 날 뭐 노래를 자기가 몇 곡을 학부모들 아이들 앞에서 몇 곡을 노래를 하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도전과 용기가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구나 이런 모습을 많이 그러니까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호의 변화 이게 이 책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책이 있는 마을 오늘 윤희로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중에 또 잠시 쉬어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신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조동진의 노래입니다. 제비꽃.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나르고 싶어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때 너는 많이 야위었고 이마에 땀방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내가 마지막 너를 보았을 때 너는 아주 평화롭고 장 넘어 먼 눈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한밤중에도 깨어있고 싶어. 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초등학교 교사이자 동화 작가인 윤희로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책도 얘기하시죠. 우리 2022년에 냈던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책은 어떤 내용으로 쓰셨나요? 제가 어느 학교에서 근무할 때 예. 부들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부들이라는 아이. 예, 그 부들이라는 아이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누구도 담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왜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든요. 힘든 네, 아이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 예. 그 아이를 제가 4학년 담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보니까 너무 착하고 순수해요. 착하고 순수한. 네, 근데 이제 자기가 화났을 때 예. 그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허. 막 이제 몸으로 나오는 거죠. 예. 몸으로 또는 말로 막 나오고 이제 거칠게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애는 참 순수하고 괜찮아서 제가 이제 가정 방문도 가서 아버지랑 상담을 해보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도 제가 걔를 초대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랑 잘 지내면서 그 아이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보통 아이들과 구별되지 않는 예. 보통의 아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변화해가는 네, 모습. 변화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은 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만든 의학적인 맞아요. 꼬리표인데 네, 네. 이런 꼬리표가 우리 부들이라는 주인공으로 표현되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는 것일까요? 이게 문제가요. 저도 어린 시절에 예.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아서 예전에는 뭐 학생이 한 반에 막 60명, 70명 이랬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선생님들이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니까 눈에 띄는 아이 또는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대체로 선생님들이 이쁨을 받았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예. 저도 이쁨을 받은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예. 공부를 뭐 잘하거나 또는 우리 집 경제 형편이 좋거나 예. 또는 눈에 띄게 뭐 잘하는 것이 없는 보통 평범한 아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부들이라는 아이가 사실은 얘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은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예. 과정이 있는데 어른들은 그건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너는 분노 조절 장애인 아이라고 예. 규정을 해버립니다. 규정을 하면 이 아이를 알고 싶어 하거나 또는 이 아이를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예. 이 아이는 그냥 문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풀리지 않는 숙제인 거죠, 이게. 그러면 그 아이 발전도 없고 선생님도 힘들고. 예. 저는 그 과정을 좀 아이하고 좀 더 친해지고 이 아이의 그 아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맥락, 과정 예. 이거를 좀 살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알면서 아, 이 아이가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면서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거를 같이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담기도 했지만 그만큼 세심하게 살펴보고 아이에게 다가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가정 방문도 가서 아버지하고 상담도 하고 예. 또 이제 그 아이가 왜 아침에 학교에 늦게 오는지 예. 그 과정도 알게 되었고 또는 어린 시절 그 아이의 상처가 무엇인지 예.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 아이가 왜 학교에 와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하고 그 아이와 함께 하니까 이제 그 아이가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 책 속에서 부두리가 부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상당히 인상적인데 이 용기를 내고 있는 부두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까? 그 어른들이 예. 아이들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누구나 모든 아이가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 다만 어른들한테 규정을 당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틀에 얽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틀을 너희들 스스로도 갖지 말라. 예. 그리고 너희들 그 틀을 벗어나서 그 용기를 좀 내라. 용기를 내면 너희들이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네. 것들을 그런 희망을 좀 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로 작가와의 만남을 가면 네. 요즘은 아시겠지만 밤마다 꼭 한두 명씩 이렇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예.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책을 보고 엄청 감동을 받고 실제로 좋아졌다는 사례가 예. 이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네, 아이들 변화가 있다는 거를 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제가 이제 그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하면서 좋아지는 사례를 그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좀 학급에서 좀 많이 읽고 예.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공감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공감하고 네. 자신이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고 네. 또 어른들도 이 책을 보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책이 되겠네요. 네, 네. 그 질문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제가. 네, 네, 네. 그 처음에 별명 소개를 했는데 네, 네. 왜 아이들이 선생님을 킹콩쌤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이 키가 크니까요. 예. 키가 크고 제가 그때 실장이었어요, 교실. 근데 친구들이 이제 제가 등치가 크고 키도 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저를 킹콩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이미 그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애들이 킹콩 불렀는데 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되어서 잊고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2010년, 2008년쯤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이들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예. 이 선생님과 학생의 이 간극을 예. 좁히는 게 쉽지가 그렇죠.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호덕 선생님을 알게 되고 네. 다른 이제 글쓰기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별명을 부르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내 별명을 알려주고 내 별명을 부르도록 하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 예. 간극을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반 아이들한테 처음에 6학년 담임이었는데 예. 얘들아 킹콩이라고 불러 하니까 애들이 뜬금없잖아요. 예. 아니 갑자기 선생님 왜 이래요? 안 하던 짓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한 게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가 킹콩이야. 킹콩 하고 불러봐. 네. 그랬더니 이제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예. 킹콩?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킹콩 하면서 이제 예. 그 제가 아파트 살 때인데 그 근무했던 학교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킹콩이다 이제 이러니까 6학년 아이들이 야 니네 왜 싸가지 없게 우리 선생님한테 킹콩이라고 불러? 선생님이 부르라고 했어. 막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 별명이 이제 킹콩이 되게 되었고 예. 아이들이 이제 킹콩 쌤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킹콩 이렇게 예. 더 하니까 더 가까운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 별명이 이제 자리 잡게 되고 예. 아이들도 좀 더 친근감 있고 상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스스로 별명을 내놓고 네네. 그 별명을 내놓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과 가까워진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아닙니다. 그 어른들은 엄청 불편해하셨어요. 좀 그랬겠네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예. 어디 싸가지 없게 선생님한테 예, 킹콩이야. 그렇죠. 그렇게 부르지 마. 예. 근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부르라고 했어요. 예. 그래도 어른들은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좀 허용이 안 되시나 봐요. 그렇죠. 아니 또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선생님 별명을 불렀지 내놓고 그렇게 하질 네. 않았으니까 네네. 네. 또 그 사고 방식도 고쳐드리는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윤 작가님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반절, 작가님 이야기 반절. 하루 종일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책 그리고 거의 다 봤어 이 책들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동화 같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 앞으로 교실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살아 숨쉬는 이야기 어떤 얘기를 책으로 엮어낼 수 있을지 혹시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제가 근무했던 장승초등학교에 예. 막내라는 그 개가 있어요. 개 이름. 예. 그 개가 막내인데 예. 그 막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사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든 그 막내 이야기인데 그 개가 2012년에 장승초등학교에 와서 지금 14년째 예. 14살이에요. 예. 사람으로 치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예, 그게 암컷이니까 예. 할머니예요, 거의. 예, 예. 근데 그 막내가 우리 그 장승초등학교에서 그 처음에 어릴 때 강아지로 와서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 예. 뭐 새끼 4마리 난 이야기도 네, 네. 있고요. 그다음에 가출해가지고 새끼 난 이야기, 아하. 그다음에 도망간 이야기, 예. 그 2주간 사라졌다가 예. 마을 사람들이 다 찾은 이야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에피소드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막내 이야기를 조만간 써서 이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가만두지 않을 거야 2를 준비하고 있어요. 두 번째를. 네.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작가와의 만남을 가면은 그 부두리의 엄마가 엄마를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 책에서는. 근데 그 부두리가 마지막에 엄마를 용서를 해요. 예. 그래서 꼭 아이들이 물어봐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2에서는 엄마랑 만나냐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냥 1에서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예. 아이들이 자꾸 가만두지 않을 거야 2를 써달라고 이렇게 하고 궁금해해서 예, 예. 써야겠네요. 지금 가만두지 않을 거야 2를 생각을 해서 아마도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예. 2권의 책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제가 열심히 쓰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교사로서 또 동화 작가로서 역할까지 두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우리 윤희로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화동마을신문과 고쌤라디오가 함께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교사이자 동화 작가인 윤희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진행한 저는 평화동마을신문 편집인 행인이었습니다. 마치면서 노래 띄웁니다. 김민기님의 노래 봉우리.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바다. 작은 배들이 연기 뿜으며 가고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